바람을 마시고 물을 내어주며 숨결조차 자연과 나누는 특별함을 갖고 있는 자동차. 넥소와 함께하다 보면 그저 편안한 자동차를 넘어 존재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희망처럼 느껴집니다. 엔진이 아닌 꿈으로 달리는 차. 넥소는 맑은 내일의 목소리를 지금 우리에게 조용히 들려줍니다. 디올 뉴 넥소와 함께 친환경 스마트 라이프를 경험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을 사랑하는 배우 박진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은 저도 넥소 3년차 오너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실천이라 생각해서 넥소를 선택했지만 지금은 일상의 편안함까지 경험하게 되면서 정말 이 차를 사랑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제법 긴 시간 넥소와 함께한 오너로서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돌아온 디올 뉴 넥소를 보니 질투도 나지만 새로운 변화들이 여전히 기대되고 그러네요. 그럼 보다 근사하고 스마트해진 디올 뉴 넥소의 새로운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조금 일찍 넥소와 함께했던 제가 지금부터 꼼꼼히 소개해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수소 전기차에 대해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수소 전기차는 연료 전지에서 발생한 전기를 차량의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기차입니다. 그중에서도 연료 전지 스택이야말로 수소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라 할 수 있죠. 연료 전지 스택은 수소 탱크에서 가져온 수소를 산소와 만나게 하고 거기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좀 특별한 장치입니다. 여기서 만든 전기 에너지는 구동 모터에서 감속기를 거친 다음 바퀴로 전달돼요. 그리고 주행 중 회수되거나 남은 에너지는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쓰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경험해보니 넥소의 가장 큰 매력은 전기차이면서 무엇보다 충전 시간이 정말 짧다는 거였어요. 수소 전기차 넥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함이겠죠? 본격적으로 스타일부터 살펴볼까요? 와, 스타일이 진짜 많이 달라졌죠? 이전에는 전체적으로 둥근, 곡선을 많이 사용한 디자인이었다면 새 모델은 캐릭터 라인이 확실히 부각된 날렵한 디자인으로 변한 것 같아요. 이런 포인트들도 모두 사각형이고요. 자세히 보면 사각형 4개가 모여 큰 사각형을 이루는데 이건 마치 현대자동차 수소 밸류체인 브랜드 H2의 심볼을 생각나게 하네요. 독특한 이 심볼은 여기 뒤에서도 볼 수 있죠. 테일 램프에도 있고 제동등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웰컴 라이트의 라이팅 패턴도 다양한데요. 코드, 샤이닝, 스프레드, 세레모니 등 다양한 패턴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전 샤이닝이 제일 멋진 것 같네요. 이제 한번 타볼까요? 만약 디지털 키 2를 등록하셨다면 스마트폰을 갖고만 있어도 이렇게 잠금이 해제되면서 도어 핸들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바로 문 열고 차에 타서 시동까지 한 번에 가능하니까 꼭 써보세요. 스마트폰 디지털 키를 등록하려면 마이 현대 앱을 설치하고 차량 디지털 키 등록하기를 선택하면 되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설정, 차량, 디지털 키, 스마트폰 키, 나의 스마트폰 키로 들어가면 등록할 수 있어요. 만약에 디지털 키가 잘 안 되거나 스마트 키가 방전됐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도어 핸들의 왼쪽 끝을 꾹 누르면 핸들을 꺼낼 수가 있어요. 최대한 당긴 상태에서 도어 아래 홈의 커버를 빼내면 키홈이 보입니다. 여기 비상키를 넣고 돌리면 도어 오픈.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비상키 꼭 가지고 다녀야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스마트키가 방전되면 시동은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그럴 땐 콘솔 오픈 트레이 안에 스마트키 모양으로 움푹 패인 자리가 보일 거예요. 그 위에 스마트키를 올려두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로 시동 버튼을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시동이 걸렸네요. 먼저 실외 미러를 맞춰볼게요. 디지털 실외 미러라고 해서 조절하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조절 선택 레버를 누르고 여기 방향키로 각도를 조절하면 돼요. 만약 후진으로 변속할 때 카메라 조절 선택 레버가 L 또는 R에 위치한 상태라면 디지털 실외 미러 모니터가 와이드 뷰로 바뀌어서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을 거예요. 운전석 왼쪽에도 버튼들이 많죠? 그 중에서 넥소에 있는 특별한 기능들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H2O 아웃 버튼입니다. 주행 중에 누르면 에어 컴프레서로 내부에서 만들어진 물을 배출합니다. 그리고 12V 배터리 리셋 버튼. 오랫동안 시동을 켜지 않아서 차량이 방전되었을 때는 이 리셋 버튼을 눌러서 배터리를 충전해줘야 합니다. 버튼을 눌렀으면 15초 이내에 시동을 걸어주시면 되는데 드라이브 레디 상태로 약 30분 정도 시동을 걸어두거나 주행을 하면 충전이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충전구 열림 버튼인데요. 넥소는 왼쪽에 충전구 도어가 있어요. 꼭 시동을 끈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눌러야 충전구가 열린다는 거 참고하세요. 에어컨도 조절해야 하죠. 왼쪽 다이얼을 돌리면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다른 전기차처럼 드라이버 온리 버튼을 누르면 운전석에만 별도로 공조가 작동됩니다. 풍량은 이렇게 터치로 조절하면 되고 싱크를 누르면 운전석과 동승석 온도를 동기화할 수 있어요. 참고로 이 다이얼을 꾹 누르면 공조 시스템이 꺼져요. 여기 모드 전환 버튼을 누르면 조금 전까지 공조 버튼이었던 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조작 모드로 바뀝니다. 온도 다이얼도 볼륨 조절 노브로 바뀌고요. 그런데 만약 설정, 버튼, 볼륨 튠 노브 모드에서 위치 바꾸기를 선택하면 가까운 다이얼을 돌려서 지도를 확대, 축소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전기차라면 주행 중에 회생 제동,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할 겁니다. 사용법은 다른 전기차와 같아요. 플러스 표시가 된 왼쪽 패들 시프트 레버를 당기면 회생 제동량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반대로 마이너스가 표시된 오른쪽 패들 시프트 레버를 당기면 줄어들죠. 그런데 매번 회생 제동 단계를 일일이 변경해 주는 게 귀찮다면 오른쪽 레버를 1초 동안 당겨보세요. 그럼 스마트 회생 제동이 켜집니다. 스마트 회생 제동은 주변 주행 환경에 맞춰 회생 제동량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이에요. FCEV 메뉴에서 맨 오른쪽 설정 아이콘을 터치하면 스마트 회생 제동 거리 단계와 내비게이션 연동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플러스 패드를 1초 동안 길게 당기면 I 페달 기능이 켜집니다. 흔히들 원 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만으로 속도를 낮추고 멈출 수 있어 꽤 쓸모 있을 거예요. 비가 오거나 어두울 때 혹은 짐이 많을 때는 센터미러 시야가 가려지잖아요. 그럴 때는 디지털 센터미러 아래에 이 전환 레버를 움직여서 디지털 센터미러 모드로 바꾸면 됩니다. 어때요? 이제 잘 보이죠? 디지털 실외 미러에 적응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편한 부분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차선 변경을 위해 방향 지시등을 켜면 모니터에 보조 안내선이 그어져 있다는 거죠. 빨간 선은 우리 넥소 뒤 3m 지점을 의미하니까 이 선 가까이 뒷차가 보이면 그 차를 먼저 보내고 차선을 변경하세요. 그리고 노란 선은 후방 12m 지점을 의미해요. 그래서 노란색 근처에 차가 보이면 속도를 확인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면 됩니다. 장거리 운전할 때는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을 켜보세요. 스티어링 휠 왼편에 이 버튼을 눌러 기능을 켤 수 있죠. 그럼 앞차선과 차량을 인식해 차로 중앙을 유지하며 달리도록 도와줍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켜볼까요?
간단하게 스티어링 휠에 이 버튼을 눌러 켤 수 있죠. 설정 속도는 이 스위치, 차간 거리는 여기 이 스티어링 휠 버튼으로 조절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세요. AVM 모니터로 가서 설정, 차량에서 운전자 보조, 주행 편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차례로 누르면 차간 거리, 가속 강도, 반응 속도를 취향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참 달린 것 같은데 수소 좀 채우고 갈까요? 이제 도착했는데요. 여기서 잠깐 수소가스 충전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릴게요. 수소 충전소는 LPG 충전소처럼 안전에 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우선 충전소 안에서는 정전기를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충전 중에는 차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지켜봐 주세요. 스마트폰의 전류, 전자파에 의한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전기 근처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소 충전은 관련 자격 교육을 이수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소 충전소 직원분의 지시에 따라주세요. 충전 끝났고 목적지 도착했고 그럼 주차 한번 해볼까요? 차 산 지 얼마 안 됐거나 운전이 서툴 때는 사실 주차가 제일 힘들죠. 그럴 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툴을 써보세요. 우선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여기 주차 비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주차 공간과 1m 정도 간격으로 천천히 전진하면 넥소가 주차 공간을 탐색할 거예요. 탐색이 완료되면 잠시 정차한 후에 화면을 보시고 주차 유형을 선택하세요. 넥소는 직각, 사선, 평행 후진 주차를 지원합니다. 지금 이 주차장에서는 직각 주차가 필요하겠네요. 주차 방식으로 스마트 주차를 선택하고 다시 주차 비우 버튼을 길게 누르면서 브레이크에서 천천히 발을 떼면 자, 주차가 시작됩니다. 완료되면 자동으로 파킹으로 변속되고 알아서 주차 브레이크도 활성화돼요. 어때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조금 전 주차 유형에서 원격 주차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땐 차에서 내려 도어를 모두 닫고 안전한 거리에서 스마트 키의 전진, 후진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주차가 시작됩니다. 출차도 원격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우선 차량의 도어를 잠가주시고요. 스마트 키의 원격 시동 버튼을 길게 눌러주세요. 그럼 시동이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전진 버튼을 눌러 차를 빼면 끝! 참! 마이 현대 앱에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화면에서도 이렇게 차량 아이콘을 밀면 해당 방향으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어요. 아, 에어컨 한참 쓰고 나면 냄새 날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주차 후 애프터 블로우 기능이 켜지도록 설정해 놓으면 불쾌한 냄새를 줄일 수 있어요. 방법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설정, 차량, 공조, 공조 편의를 선택 후 에어컨 자동 건조 항목을 켜주세요. 배터리 잔량이 충분하고 외부 온도가 일정 기온 이상인 경우 시동을 끄고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건조를 시작합니다. 아, 저는 이제 익숙해서 괜찮은데 수소 전기차를 타다 보면 시동을 끌 때 이런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실 수 있는데 그건 고인물을 배출하느라 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소리인 거죠. 주차 후 시동이 꺼지면 자동으로 이 기능이 작동하는데요. 겨울에는 특히 연료 전지 시스템 안에 물이 조금이라도 남아 얼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 컴프레서가 물을 완전히 배출하느라 조금 더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사실 물은 주기적으로 자동 배출되지만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거나 장기간 차량을 보관해야 할 때는 미리 물을 배출해 주세요. 듀얼 뉴 넥소는 전장이 길어진 만큼 테일게이트 공간도 더 커졌는데요. 그럼에도 캠핑, 차박,
차크닉처럼 평소보다 짐이 많을 땐 추가 공간이 더 필요하잖아요. 방법은 간단해요. 일단 2열 바깥쪽 각도 조절 레버를 위로 당기면서 등받이를 앞으로 접어보세요. 그럼 끝입니다. 다시 펴려면 딸깍 하고 고정이 될 때까지 등받이를 세워주시면 됩니다. 테일게이트 공간을 보면 여기 이렇게 양쪽으로 홈이 있는데요. 러기지 체결형 플랫폼이란 건데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을 체결할 수 있는 고정 장치입니다. 가방골이나 간단한 수납함 같은 소품들을 장착할 수 있어요. 소품들은 앞으로 더 다양하게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야, 갑자기 진수성찬이죠? 근데 전부 넥소에 있는 전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디올 뉴 넥소에 있는 V2L 기능 덕분이죠. 사실 이전 넥소 오너로서 이게 제일 부러워요. 아무튼 사용을 하려면 시동이 걸려 있거나 아니면 유틸리티 모드로 설정해줘야 하는데요. FCEV에 들어가 설정, 유틸리티 모드를 터치하면 사용할 수 있죠. 참고로 시동을 완전히 끄면 유틸리티 모드는 해제된답니다. 밖에서 V2L을 사용하려면 연료 충전구 반대편 오른쪽에 있는 실외 VTL 도어를 손으로 꾹 눌러보세요. 그리고 안에 있는 덮개를 한 번 더 열고 플러그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다른 전기차처럼 VTL 커넥터를 따로 꽂을 필요가 없어서 정말 편하죠. 이건 VTL 비상정지 스위치인데요. 누르면 실내와 실외 VTL 전력이 동시에 바로 차단됩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거나 하는 긴급 상황에서만 눌러주세요. 실내에서도 VTL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 뒷좌석 중앙 콘솔 아래에 전원 패널 보이시죠? 이걸 왼쪽으로 밀면 콘센트가 보일 거예요. 지금 이 파란색 등은 사용 대기 상태라는 뜻이에요. 플러그를 꽂으면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간단한 전자기기는 V2L을 사용하지 않고도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요. 100W USB 충전 포트가 앞좌석 콘솔 안, 뒷좌석 콘솔 아래에 각각 2개씩 있으니까 스마트폰, 태블릿 고속 충전도 가능할 거예요. 요즘은 간단한 소모품 교체는 셀프로 하잖아요. 생각보다 간단해서 저도 에어컨 필터 교체 정도는 직접 하고 있어요. 여기 글로브 박스를 열고 브라켓을 당겨서 핀에서 분리해주세요. 글로브 박스 양 옆면을 누르면서 아래로 당기면 이렇게 쉽게 글로브 박스를 뺄 수 있어요. 안쪽을 보면 에어컨 필터 넣는 커버 보이시죠? 이 커버를 벗기고 쓰던 에어컨 필터를 빼낸 다음 새 필터를 끼워주면 끝! 간단하죠? 다음은 와이퍼 교체를 해볼게요. 넥소의 앞쪽 와이퍼는 보닛 아래쪽에 들어가 있어서 요령이 필요한데요. 일단 시동을 끄고 20초 내에 와이퍼 스위치를 내리고 있으면 이렇게 와이퍼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와이퍼를 위로 당겨 일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와이퍼 블레이드에 홈을 누른 상태에서 블레이드를 위로 밀어 올리면 이렇게 분리됩니다. 히든 타입 후방 와이퍼도 요령은 비슷해요. 손으로 와이퍼를 들어 올려서 90도로 꺾어주고 와이퍼 블레이드의 홈을 누른 상태에서 뒤쪽으로 당겨 와이퍼를 빼내면 됩니다. 한 번만 해보시면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로 내일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작은 선택, 작은 행동, 실천 하나가 함께 숨쉴 내일의 하늘을 바꾼다는 걸 말이죠. 산소를 마시고 물을 내어주는 마치 섭리처럼 자연스러운 넥소와 함께하는 그 길의 끝에 더 푸른 내일이 펼쳐질 겁니다. 지금까지 올고든 신념이 만든 또 하나의 넥소, 디올 뉴 넥소의 다양한 기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떤가요? 다시 한번 느끼지만 넥소는 그저 달리는 것만으로 우리의 내일을 바꿀 수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동차가 아닐까 싶어요. 만약 디올 뉴 넥소의 기능에 대해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사용 설명서를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더 다양한 경험들로 채워줄 정말 쓸모있고 유용한 기능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까지 박진이었습니다.